MEC, 디지털 트윈, IoT 등 다양한 디지털 뉴딜 과제를 추진 중이신 SKT의 이상목 팀 리더께서 IoT 비즈니스 모델 Shift in 5D ERA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텔레콤에서 5G IoT 기반의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상목입니다. 이상목이 아니라 김상목입니다. 먼저 정정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과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형태로 좀 내용을 정리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5G로 그런 새로운 혁신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단순하게 네트워크만 가지고 그런 혁신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냥 나름대로의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런 의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조금 비껴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담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은 실질적으로 5G를 적용했을 때 어떤 한계의 요인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챕터의 제목을 critic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비판, 비평 이런 뜻이죠. 그 비판, 비평이라는 얘기는 나쁘게 얘기하면은 뭔가 네거티브한 의견을 낸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 critic의 의미는 그 한계를 오히려 명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의 쓰임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이제 뜻하는 얘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G서부터 5G에 이르기까지 통신망이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 그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들이 파생돼서 밸류를 창출했는지를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2G서부터 시작이 되죠. 빨간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전통적으로 통신사들이 해왔던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보시다시피 2G나 3G 영역에서는 대부분 통신사들이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단말기에 올라가는 그 플랫폼 자체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위피 플랫폼이라는 거기 때문이었죠. 거기에 올라가는 모든 동영상, 이미지, 게임 이런 것들은 통신사를 통해서만 제공될 수 있는 한마디로 통신사가 모든 것들의 깔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신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절이었죠. 저희를 통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G로 넘어오니까 iOS, 안드로이드 이런 오픈 베이스의 단말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저희의 비즈니스 기반들이 다 딴 데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디로 넘어갔냐? 뒤에 나오는 이제 다른 업체들한테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스트리밍 뮤직, 메시징, SNS, 스트리밍 비디오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고 밸류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들이 4G에서 5G로 넘어오면서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시지만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 영역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통신사의 영역이 아닌 영역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신망의 세대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통신사의 영역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에코시스템과 컨텐츠들이 다른 컨텐트 플레이어들한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저희로서는 뼈아픈 얘기인데요. 그런 결과로 시장에서 어떻게 가치를 평가받는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통신사이고요. 왼쪽에 있는 K는 통신사의 K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컨텐트 회사의 K입니다.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회사죠. 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마켓 밸류는 S사가 18.5조 원, K사가 32조 원입니다. 한 2배 가까이 되는데요. 1등 회사가 아니라 2등 회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거는 PER입니다. Price per Earning Ratio라고 하는데요. 이익 대비 얼마나 시장 가치를 인정받는가입니다. 통신사인 S사는 20배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K사는 72배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 72, 19의 의미는 시장에서 저 회사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죠. S사와 K사가 어떻게 좀 틀린가를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메시징, 뮤직, 커머스, AI, 모빌리티. K사는 특히나 이제 테크핀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S사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뮤직, 커머스, 모빌리티, 시큐리티. 보시다시피 K사와 S사가 하는 영역이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K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파워와 에코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에 미래에 저희 SK S사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G 네트워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G의 대표적인 그 물리적인 특성, 고속, 저지연, 그 다음에 하이퍼 커넥티비티, 매시브 IoT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각각을 좀 제한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하이퍼 데이터 레이트를 의미하는 밀리미터 웨이브 데이터 영역의 커버리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게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퍼 로우 레이턴시, 주로 MEC라고 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앞서 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MEC에 대한 내용인데 그 MEC로 얻을 수 있는 레이턴시에 대한 게인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작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MEC의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은 클라우드로 나올 결국에는 기결이 될 텐데 그 클라우드라는 사업 자체는 결국엔 이코노믹 스케일이 나오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제한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IoT는 아직까지는 표준화가 좀 덜 돼 있는 영역이라서 좀 뒷날의 얘기긴 합니다만 IoT 에코시스템이 점점 통신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5G의 칩 코스트가 굉장히 상당히 높은데 연유하는 것 같습니다. 5G 단말을 개발하기 위한 단말의 그 개발 코스트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4G보다 5G가 그 테크니컬한 어떤 그 뭔가 장벽이 높기 때문에 쉽게 어떤 칩 제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5G에 대한 굉장히 그 영향력가 높은 특정 칩 벤더한테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그 칩 코스트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회사의 내부 자료는 아니고요. 저도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구글을 통해서 받은 자료니까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V사의 자료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G 밀리미터 웨이브의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셀 커버리지는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통신사의 기본적인 모델은 그 셀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가입자를 가입시킬 수 있느냐로 기결됩니다. 근데 200m의 커버리지라고 그러면 굉장히 작은 커버리지죠. 저렇게는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 셀이 가격이 싼가? 아닙니다. 가격도 거의 기존의 가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굉장히 많은 수의 기지국을 깔아야 되는 거고 그만큼 투자비는 또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V사의 케이스에서 보니까 그 CP 단말단에서 좀 새로운 뭔가 기존에 쓰지 않았던 뭐 기존의 물리적인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어플리케이션은 그 가정 내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그 직진성, 밀리미터 웨이브의 직진성 때문에 직접 안테나가 기지국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제약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월 마운트나 루프 마운트처럼 그 안테나를 그 기지국을 바라볼 수 있는데 세울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장치를 또 둬야 됐습니다. 결국엔 추가적인 투자가 들어가고 추가적인 투자가 들어간 만큼의 아웃풋을 뽑아내기는 상당히 어렵더라라는 게 그 V사의 결과였고요. 그래서 V사는 이제 해당되는 사업을 조금 보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엔 밀리미터 웨이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꿈의 통신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였고요. 다음은 레이턴시. 레이턴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떤 점에서 어려운 얘기냐면 지금 보시는 저 어플리케이션은 머신 비전에 해당됩니다. 머신 비전은 공장이나 이런 설비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 카메라가 들이대는 영상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판독해서 그 공장, 기계나 설비의 이상 유무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뭔가 AI적인 기술인데요. 저 기술을 사용해야 될 때 과연 5G MEC를 써야 되냐 아니면 로컬에 있는 유선망이나 아니면 로컬의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봤을 때 5G MEC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에 대한 특징도 분명히 로컬 네트워크가 더 우위에 있을 거고요. 5G MEC가 제공하고 있는 레이턴시가 과연 로컬에 있는 무선 랜보다 훨씬 더 빠른 레이턴시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5G MEC의 그 저지연 특성은 굉장히 좀 희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런 어떤 로컬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그런 프라이빗 네트워크 구성이 아니라 B2C 어플리케이션에서 MEC를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까? 뭐 게임이나 아니면 미디어 플레이 이런 것들이 MEC가 많이 쓰인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뭐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환경에서 아마 MEC의 뭐 프락시 서버 같은 거를 논다고 한들 그렇게 속도가 빨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워낙 우리나라 그 네트워크, 유선 네트워크 특히나 환경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유선망에서 그 지연을 발생시키는 병목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5G MEC가 그런 레이턴시의 성능을 생각만큼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넘어야 될 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시브 IoT인데요. 아직까지 표준화가 덜 되는 영역이라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5G 매시브 IoT에 좀 그 선배가 되는 친구들이 있죠. 로라, NB-IoT, 시그폭스 이런 LPWA라고 하는 그런 아주 로우 파워 컨섬션과 그 저가의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기술적인 문제냐 아니면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답을 못 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5G 매시브 IoT가 나와도 시장이 화랑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고요. 다음은 그럼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비즈니스 모델은 5G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의 어떤 트렌드로 봤을 때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지, 어떤 형태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건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매틱 메터링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유틸리티 회사에 제공한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유틸리티 회사는 뭔가 리퀘어먼트를 정의를 할 거고, 우리 회사를 포함해서 많은 ICT 플레이어들은 그런 리퀘어먼트에 맞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IoT망과 같이 딜리버리를 할 거고요. 그 유틸리티 클라이언트들은 그 딜리버리된 시스템을 가지고 내부 프로세스를 굉장히 고도화 시킬 겁니다. 이런 식의 일들을 많이 해오고 있죠. 여기 했을 때 밸류가 어떻게 흐르느냐를 좀 봤는데요. 아마 유틸리티 클라이언트는 그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코스트 리덕션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밸류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뭐 그런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시겠죠. 그걸로 얻을 수 있는 ICT 플레이어의 게인은 뭐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인은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또는 망 이용 대가를 받아서 거기서 프라핏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프라핏은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에 해당됩니다. 전체 창출되는 밸류의 굉장히 작은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이용한 그 기술을 시스템으로 구현한 거는 ICT 플레이어고, 그 ICT 플레이어가 거기서 발생되는 밸류를 굉장히 가져가는데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현재 비즈니스상의 많은 밸류는 컨텐츠에서 창출이 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컨텐츠는 유틸리티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오토매틱 미터링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틸리티 클라이언트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공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실 거고, 뭐 필요하다면 코스트 리덕션도 하실 거고, 모든 밸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K사와 S사를 비교했었죠. 이런 전통적인 플레이를 했던 ICT 플레이어인 S사와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 자기만의 고객을 가지고 자기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K사, 어떤 회사가 향후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거라고 시장은 기대하는지, 바로 컨텐트 어드밴티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엔 컨텐츠를 가지고 가는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변화의 압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그런 ICT 플레이어를 이네이블러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네이블러라는 거는 뭔가 다른 회사가 그 혁신을 잘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잘 도와주는 회사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이네이블러의 역할은 거의 이제 종말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 역할을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하더라도 저희 회사 내에서 이 인더스트리 내에서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밸류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는 세 가지입니다. 기술적인 보편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크 스피로버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픈소스, 기커뮤니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술적인 보편화를 이루어내고 있고요. 심지어는 고객들이 직접 시스템을 인티그레이션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동착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 마켓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켓의 변화는 어떤 거냐?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유틸리티 클라이언트처럼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밸류를 창출시키는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기술만 가지고 뭔가를 바꾸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얘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에 시장이 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턴 투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그 네트워크 효과는 결국엔 만들어낸 밸류가 새롭게 재투자되고 새롭게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객들을 많이 모아서 플랫폼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들이 주목하고 있는 향후의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은 못 내리겠지만 어떻게 변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결국엔 단초가 되는 질문은 그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해야 되고 플랫폼을 가져야 되며 지금 오늘 이 세션의 주제인 버티컬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길게 넘어왔는데요. 결국에는 오늘의 주제인 버티컬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버티컬 영역에서 새롭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기존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티컬들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게임입니다. 5G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 게임이죠. 클라우드 게임은 기존의 콘솔이나 PC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를 화면을 표출만 해주는 그런 형태의 클라우드 방식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게임을 직접 만들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들과 저희도 제휴를 맺어서 하고 있는데 아마도 클라우드 게임에서 뭔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5G 비디오 컨퍼런스입니다. 줌, 웹엑스 많이 쓰고 계시죠? 코비드로 인한 여러 가지 생활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남들이 하고 있는 거를 회선만 제공해서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직접 뛰어들어서 가입자를 직접 모으고 거기서 뭔가의 변화의 단초를 찾아내는 게 저희의 숙제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더스라고 하는 5G 기반의 비디오 컨퍼런스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영역인데요. 모빌리티는 좀 멀어 보이죠. 생각보다 멀어 보이는데 어쨌든 향후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되는 영역이라서 계속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쪽이죠. 흔히들 스마트 팩토리라고 불리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로봇, 비전, 메디칼. 개인적으로는 저 영역들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5G의 특성이 저들과 그렇게 딱 핏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 수가 없죠. 저런 로봇들이 어떻게 5G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이쪽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는 말씀으로 너무 제가 오늘 부정적인 말씀만 드린 거 아닌가 또 그런 반성이 들긴 하는데요.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가 하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많이 들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웨인 그레츠키라는 분이신데 NHL 하키의 아주 전설적인 인물로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저분이 경영학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텐데도 불구하고 경영학에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슛을 시도하지 않으면 골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5G가 어려운 허들이 있고 어렵더라도 결국에는 슛을 쏘는 자가 결국엔 그 과실을 걷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퍽이 있는 곳이 아니라 퍽이 가야 할 곳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있는 비즈니스만 가지고 놓고 보면 5G가 어떤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5G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먼저 예견하고 그쪽으로 먼저 가서 길을 틀어막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뭐든지 비즈니스가 크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반성할 점과 그 한계점 뭐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마지막에 그 어떤 5G가 돼야 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어떤 방향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